자, 회로까지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교류하고 직류에 대한 좀 이해,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서 병렬회로를 쓰는 이유, 뭐 이런 정도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 중학교 때 건데 교류 직류는 좀 지금 필요하긴 해서.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어요. 이게 다 전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류. 교류는 뭐 AC라고 써요. AC. 직류는 DC라고 쓰고, 쉽게 얘기하면 교류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직류는 배터리. 네, 이렇게. 큰 특징이 뭐냐면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전류의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얘는 전류의 방향이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간다. 전류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방향. 자, 보통 그래서 이제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야. 그리고 여기가 시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빼고 더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반대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요. 위로 누르고 아래로 누르고 이렇게. 근데 직류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위로만 쭉 가던 아래로만 쭉 가던 그냥 한 방향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 60Hz 이런 거 중학교 때 진동수 배웠죠. 60Hz 그러면 1초에 60번이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교류의 장점은 뭐냐? 교류의 장점은 변압이 쉽다. 변압이 쉽다는 거. 얘는 변압이 어렵겠죠. 변압하려면 배터리니까 배터리 갖다 놔야 돼. 계속 붙여야 돼. 이런 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저장이 어렵다. 그러면 직류는 이게 장점이 되겠죠. 저장이 쉽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니까 하나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제 이 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고율 전기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자기 유도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전기가 나올 거고 변압기가 나올 거야. 아직 본론은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거기서 이게 교류라서 가능한 거예요. 교류라서.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쓰는데 핸드폰 같은데 배터리 뭐 이런데 충전을 하잖아. 충전은 저장이잖아, 그죠? 저장이 쉬운 직류로 다 바꿔주는 거라서 이 앞에 꼽는 코드가 좀 크잖아. 앞대가리가 보면 다 써 있어요. 네, 어댑터라고 아답타라고 하지. 아답타. 그래서 60Hz 뭐 직류로 바꿔준다. 그지? 다 써 있잖아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자. 우리는 교류가 더 중요한 거를 가정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좀 이해가 필요한 건 가정용 전기는 모두 병렬 연결이다. 가정용 전기는 직렬을 쓰지 않습니다. 왜 직렬을 쓰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고 하죠. 직렬로 연결하는 거. 이거 지금 다 꽂혀 있는 거야. 이게 TV, 이게 냉장고, 이게 에어컨, 이게 뭐 전구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다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꺼. 하나를 끈다는 얘기는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들도 다 꺼져.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전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직렬회로. 직렬회로의 단점이 병렬회로의 장점이 될 거니까. 직렬회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용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 멀티탭이든 여러 가지 콘센트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비어 있어요. 멀티탭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안방 콘센트, 이거는 뭐 작은 방, 화장실 콘센트, 거실 콘센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안으려다가 여기에다가 TV를 연결했어요. 그럼 TV만 잘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에어컨을 꽂아서 돌려. 에어컨을. 그러면 얘도 돌아가고 얘도 돌아가는 거야. 하나 빼도 얘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병렬의 특징은 우리 집 전기가 220V니까 여기도 220V가 걸리고 여기도 220V가 걸려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직렬은 우리 집이 220V면 4개가 220V를 나눠 갖는단 말이야. 얘를 빼면 3개가 220V를 나눠 가지니까 우리는 220V 전용 전자기기를 쓰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또 뭐 아무거나 연결을 해도 얘도 220, 얘도 220, 얘도 220 병렬 연결은 똑같은 전압이 항상 걸릴 수 있다. 다만 조금 위험한 게 뭐냐? 하나의 콘센트에 이렇게 많이 꽂을 때마다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쓰면 쓸수록 전체 저항은 많이 쓰면 쓸수록 단면적이 넓어지니 감소한다. 그러니 많이 쓸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져요. 그럼 여기서 저항이 발생해서 열이 나서 불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기호를 쓰지 말라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의 병렬의 장점, 장점. 첫 번째, 일정한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거고. 두 번째, 한 기구가 고장나도 나머지 사용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하나 얘기했죠.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이 쓰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너무 커져서 불이 날 수도 있다. 전기 안전인데 사실 우리 고1 통합과학에서 전기 안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뭘 쓴다고요? 병렬 연결을 쓴다. 이유가 뭐였죠? 모든 콘센트에서 모든 전자기기가 똑같이 220V를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래야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를 안 쓰거나 고장이 나도 나머지는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장점이고요. 자, 교류정 전류와 직류 전류에 대한 얘기했죠. 네,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거 가정용 전기 60Hz 1초에 60번 바뀐다. 이런 게 교류고 직류는 배터리처럼 배터리 그죠? 이렇게 급이 한번 정해지면 전류도 여기서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없죠. 이렇게 정해지면 끝이다. 얘도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그럼 배터리를 빼서 뒤집어서 다시 꽂아야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장단점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고1 과정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확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 우리가 이 다음 걸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 들어가기 전에 전기의 기본이었어요. 기본. 이 정도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